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보가 날아들었을 때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상식이 있는 언론사라면 최대한 조용하게,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장도혁 대표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장도혁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 오는 장도혁 대표의 지인들이 한동훈이라는 자의 얼굴을 봤을 때에 온전한 멘탈로 거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면은 한동훈이 너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기어코 나타나서 바로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고, 술 따라준 한동훈, 상대방의 극심한 상실과 극심한 이 고통을 너의 그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써야겠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첫 대면, 이게 날짜가 7월 3일에서 7월 4일로 넘어가는 새벽이거든요. 이때 이혜인, 김형원 기자가 쓴 거예요. 7월 2일에 저도 방송하면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었는데 저는 최대한 말 아꼈어요. 이게 막 다 같이 막 갑시다 막 하는 순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게 참 추모를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막 정치인 누가 갔다더라, 뭐 장동혁이라 이런 말을 했다더라, 막 그런 게 싫은 거야.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7월 1일, 2일, 3일 이렇게 다 조용했던 거 아니야. 언론사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가 막 가가지고 10분 막 이미지 정치하고 막 조선일보가 기사 떠뜨리고, 한 딸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장례식 간 게 뭔 폐륜이냐 이런 말 하는데 시간 순서대로 보라고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터뜨리고, 문화일보 헤드라인 뭐세요? 한동훈 장동혁의 위로술 따라줘. 이 헤드라인 뽑고 싶은 거거든. 조선일보 오전 9시, 매일경제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나오죠. 왜 조선일보가 가장 빨랐을까요? 다른 언론사들은 몰랐을까? 그게 아니야. 7월 1일에 이 비보가 전해 들었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7월 2일 오전경에는. 근데 언론사들 최대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보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일보만 혼자 그냥 한동훈이 갔대요, 위로의 술잔 따라줬대요. 장동혁은 징계정치로 한동훈을 혼내주고 있는데 한동훈은 위로의 술잔을 건넸대요. 그 자리에서 외손녀를 떠나보낸 장도혁 대표의 심정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없는 겁니까? 그 비통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상대방의 아픔이 그런 식으로 소모가 돼야 됩니까? 그래 한동훈은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고통과 앞에 있는 실존적 개인의 상실 같은 건 눈에 없어요. 다 집어삼킨 다음에 나만 잘 되면 된답니다. 이런 거 응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응징하라고 장도혁 대표 뽑아놓는 겁니다. 이런 정치 끝내라고 장도혁 대표 뽑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물러난다? 그런 일 없어요. 댓글 봐. 이거 안 좋잖아. 민심이. 조선일보 기사를 기어코 냈네. 니 딴 것들이 언론사고 기자냐? 조선일보는 폐가 내라. 한동훈 조문 자체를 뭐라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기자들과 동반했고 그거를 기자들이 떠벌려서 확대 해석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기사 내려라. 알고 싶지 않다. 가장 숭고한 슬픔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잉크 대신 독을 뿜어내고 있다. 4개월 된 예쁜 아가가 하늘나라에 간 걸 정치적으로 돈벌이하는 이용하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조선일보의 김형원 기자, 이혜인 기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분노의 단계가 여러 개 있어. 어떻게 한동훈이 인간이라면은, 한동훈이라는 존재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얼마나 1년간 힘들었어요. 단식하고 물어뜯기고 우재준이가 면전에서 반역 일으키고 무소속 도로 가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최근에 또 막 장도혁 대표가 물러나라 그다 한동훈은 이제 따라다니는 것들이고 계속해서 언플하고, 그런 존재가 제정신이라면 여기 오면 안 되지. 슬픔을 달랠 길도 없는데 너라고 하는 압류발자가 오면은 장도혁 대표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 사이코패스야. 2차가 왜 조선일보가 가장 빨리 보도를 냈을까? 3차가 왜 이혜인 기자일까? 이혜인 기자 누군지 아세요? 한동훈 기사만 내는 사람이라고. 거의 2026년 2월 이혜인 기자, 한동훈 정치가 추태로 걱정만 더해. 2026년 6월 5일 초선 한동훈 첫 등원 보수 재건하겠다. 2026년 6월 7일 한동훈 1호 법안도 소개해줘. 국힘 소장파들 장동혁 지선 참패 책임지고 당장 사퇴해라. 아무리 언론이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윤리적 소양은 있어야 되죠. 김형훈 대변인이 말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길만큼은 따뜻한 배웅을 받게 해주고 싶다는 부모의 뜻에 따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언론인들도 왔는데 보도를 자제하기로 뜻을 모아주었다. 이게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인상 파탄난 이준석이도 사전에 조문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준석이가 최악인 줄 알았거든요, 인상이. 근데 이게 한동훈이랑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 이 준석이도 이 정도의 소양과 이 정도의 교감 능력은 있다. 근데 한동훈이는 10분 남짓 머물면서 연출된 모습을 남기고 떠났다. 주현철 대변인이 글을 잘 썼어요. 나는 피눈물이 흐르는 그 참담한 민소를 이틀 연속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지켰다. 유족의 무너지는 억장을 곁에 삼켜 지켜보며 아파했었던 그 비통한 현장에서 난 인간의 탈을 쓴 사악한 마귀의 민낯을 똑똑히 목도해야만 했다. 진정한 위로는 어때야 하는가? 이준석의 조문이 그랬다. 이준석을 띄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그만큼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은 달랐다. 유족과의 단 한마디 사전 조율도 없이 불청객처럼 빈소에 들이닥쳤다. 지밖에 없는 거야 이거. 칼을 겨누던 상대의 비극 앞에 찾아갔다면 당연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이다. 그렇지.
하지만 고작 10분 엉덩이를 붙였다 때는 신용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 불청객을 보며 현장에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직감에 휩싸였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그의 방문은 애도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얄팍한 정치 행위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패륜적 행태에 장단을 맞추는 조선일보의 타락이다. 유족의 찢어지는 비통함을 잉크 삼아 한동훈의 가증스러운 조문을 득실을 따지는 정치 기사로 뽑아내는 언론의 작태는 시대의 사이코패스와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슬픔조차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언론과 정치인에게 과연 천벌이 내리지 않겠는가.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은 완벽한 데칼코마니다. 이 두 사람은 타인의 고통, 국가의 위기, 그 모든 것을 오직 자신들의 권력 확장과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바라본다. 이런 거를 두고 우리는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꼬집는 것은 그 인성 파탄 났다고 하는 그 이준석이 또 사전 조율과 언론 보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에요. 배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조선일보는 그러지 않았다.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목적. 조선일보 정말로 부끄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길 바란다. JTBC처럼 철저히 망하길 바란다. 한동훈의 미래도 그러길 바란다. 왜 한동훈에게 분노하는가? 한동훈이 보세요. 장례식이 7월 1일에서 7월 3일 친한계를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발언은 뭐 이제 자제하겠다. 저런 이거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자꾸 저랑 싸우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비빌 언덕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7월 1일 발언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랑 좀 싸워보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죠.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한동훈이가 7월 1일에서 7월 3일까지 한 발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인배라는 뜻이에요. 별 타협가 없습니다. 그러고 사전 조율도 없이 가가지고 지가 위로해주는 모습을 연출한 거예요. 나는 대인배야. 와서 술 한잔 따라줄게. 네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난 몰라. 이런 헤드라인 나왔으니까 됐냐 이제? 한동훈 장동혁에게 위로 술 따라줘. 한동훈은 헤드라인을 꿈꾸면서 정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에게 이데아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데아란 무엇인가? 한동훈 반국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복시켰고 실질적으로 보수 대통령들 2번 탄핵시켰고 전임 보수 대통령들 3번을 깜빵 보낸 죄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런 헤드라인 정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은 정계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반드시 이자를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때 내 면회 가줄게. 국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잘 대응하고 있는데 장도혁 대표한테 사약 발언했어요. 그죠?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정호김. 저런 발언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호김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저 발언 나온 게 바로 장도혁 대표 외손녀가 우리 곁을 떠난 날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친한계 등 징계안 논의한다. 일단 대상은 일단 이 기사의 분석대로 하면은 가장 1순위는 한동훈 무소속 당선을 도왔던 인간들, 두 번째로는 장도혁 대표 흔들기. 근데 장도혁 대표가 본질이 아니고 당원들이 뽑은 장도혁 대표입니다. 아니 징계만 나오면은 자꾸 이렇게 거품 무는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 봐라 잘하잖아. 여기도 해당 행위 징계 착수. 무소속 것들 도왔다는 이유로 당원들을 징계 때리는 건데 통합보다 기각이 먼저. 여러분 민주당이 말이죠, 이념은 반국가적이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 전부 다 밧줄로 묶어서 감옥 보내야 되고 그거 맞거든요. 근데 정당 운영의 노하우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는 한 500배 낫습니다. 저것들이. 통합보다 기강이 먼저를 원래 보수 정당이 더 잘해야 돼요. 원래 보수가 원래 질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저렇게 하는 것인데 못할 거 없다. 장경태 성추행 바로 날라가잖아. 제명 바로는 아니죠. 몇 개월 걸렸죠. 정청래가 도와줘가지고. 어쨌든 당의 위신과 당의 기강과 당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들이 있다면 제명 때려야지. 징계해야죠.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 논의에 착수할 건데 아마 선별적으로 누굴 먼저 날릴 거냐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장도혁 대표 체제에서 반드시 해내야 될 과업이 있다라면은 부정선거 재선거 2순위가 바로 2027년에도 이런 잡것들 목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당원권 정지라는 초항수를 통해서 아예 공천을 못 받게 딱 때려버려야 돼. 입닥치게. 한지아, 박정훈, 배현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윤상현 이런 것들도 일단은 좀 경고가 들어가야 되냐. 탈당 권유를 비롯한 이 경고 메시지가 또 가능합니다. 징계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혁신 경쟁이 필요하고 이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한테 약점 잡혔어요. 아저씨. 저런 발언 자체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징계 때리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냐고. 중간에서 얼타는 당신들이 더 나빠. 권영진 이런 것들도 빨리 때려야지. 과거 일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넣었어요. 이거 대구 시장할 때 권영진이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이재명의 푸들 아니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 다 날려낸다. 그러니까 이런 전적들을 봤을 때 투명하잖아요. 누구 편인지 날려야지. 다음 총선 때는 제발 이런 것들 좀 도려내고 제대로 젊고 잘 싸우고 보수 이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좀 집어넣자. 김민수 최고 얼마나 좋아요. 박민영 대변인 얼마나 좋습니까? 조현철 대변인 얼마나 좋아요. 저런 분들이 지역구에 들어가면 얼마나 잘 써먹겠냐고. 저런 것들을. 이진숙 하나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잘 싸워요. 이번 기회에 그냥 몽둥이를 다 휘둘러야 된다. 오래된 할아버지를 좀 그만 봅시다. 다음 세대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윤상현 보세요. 왜 자꾸 재검표자 그러는데 올공에 있는 거 까고. 아니라니까. 할 거면은 재선거를 해야 되지. 이미 오염된 투표지 갖고 재투표하면 뭐 할 건데. 그 부정선거 없었다는 결론 내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왜 자꾸 거기 가서 박진옷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오세훈이 이것도 징계 때려야 돼요.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 장도혁 대표 물러가라 요걸로 이제 안 되니까 당대표가 왜 필요했냐까지 얘기하고 있어. 징계값이죠. 오세훈, 한동훈과 힘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는 완전 코어가 다 같진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이랑 오세훈이가. 지금은 장도혁 대표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대연합체를 꾸리려고 하는 거죠. 당원들이 똘똘 뭉쳐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송석준이, 배현진이 이런 것들 다 아웃시켜야 되고 주호영이 대구에서 김부겸을 지지했었죠. 84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진심 전력해줘서 고맙다. 지 공천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막 정신 나간 짓거리하고 김부겸 유세 현장에 가고 저런 거 징계 때리지 않겠어요? 배지를 떼야 됩니다. 빨리 저거. 이 정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를 이제 막 알아가는 분들은 보수 이념이 없어서 그렇구나. 부분적으로는 정당입니다. 경기도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중도가 많이 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 눈치를 봐서 세게 못 지르는구나.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대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PK, TK에 확실하게 보수 성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밀어주는 배지들은 돌격대장하라고 원래 뽑는 거거든요. 왜 세게 질러도 당선되니까. 근데 PK와 TK가 돌 하루방들의 잔치가 돼버렸어요. 경로당 잔치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 정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겁니다.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박민영, 김민수, 주현철 같은 잘 싸우는 사람들을 대구랑 부산에 박아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거의 도베르만 모드로 싸우겠죠. 뭐 눈치밖에 없거든. 그럴수록 당선이 잘 되니까 거기는. 그러면 이러한 오래된 늙은 600년 된 거북이들, 낙지, 넙치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하고 젊고 잘 싸우고 보수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을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 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 과도기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 그만 적고 싶다고?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얼마나 해봤는데? 수십 년간 이 정당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주의의 이데아로 구축하려 했었던 선배 세대들의 노력 그런 식으로 평하지 말라고 얼마나 해봤는데? 물어보겠어요. 얼마나 했는데? 2년 3년 해봤다고? 관점에 따라서 노젓는 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관점에 따라서는 산 정상에 이르기 바로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 정당사를 알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